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S 현장이죠. 자,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총 평수가 450평 정도 되는 5층짜리 건물이죠. 5층짜리 건물인데 설계부터 디자인까지 어떻게 했는지 오늘 영상으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키우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추위 더위가 많아가지고 추우면 춥다고 난리, 더우면 덥다고 난립니다. 아이고, 이제 내년에 대선 때문에 다들 난리죠. 시종일관 뉴스에 경선이며 뭐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는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LTV 자체가 너무 낮아지고 있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필요했던 자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건설 경기가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또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이들 땅값이 비싼 곳은 또 아파트가 많이 형성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거기 땅값이 높아지면 그만큼 또 대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어떤 주거 형태의 건물을 지을 때는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분이 되더라도 빨리 바뀌어서 부동산 정책을 조금 여유 있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S 현장이죠. 지금 오랜만에 새 현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요. 자,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총 평수가 450평 정도 되는 5층짜리 건물이죠. 5층짜리 건물인데 건축주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마찰도 있었고요. 서로 좋은 의견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게 설계까지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또 지금 건축주분께서 지하층 공사를 하면서 한 9평 정도 더 늘려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또 잠시 설계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간척지예요. 간척지라서 지하를 파는데 굉장히 힘들고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가령 우리가 땅을 팠는데 땅이 땅땅하고 집안 자체가 조성이 잘 돼 있는 현장이면 그 지하 파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하를 한 7m 정도 파야 되는 상황이에요. 상식적으로 꽉 막혀 있던 땅에 흙을 걷어내서 파기 시작해서 홀이 생기면 수위가 계속 차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양수기를 통해서 물을 빼내야 되는 그런 현장이고, 조수간만에 차 있죠. 물이 들어올 때는 작업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러면 물이 빠지기만을 기다렸다가 다시 후딱 작업을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가시설 작업이나 흙막이 공사가 굉장히 까다롭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집 지어 올리는 거는 항상 하던 것들이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설레이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간척지에 지하층을 형성을 시킨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사고 없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미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전문 건설업체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척지에는 처음 공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박 대표가 굴하겠습니까? 일에 겁을 안 냅니다. 제가 일단은 절벽에서도 건물을 지어봤고, 하다 이제 간척지에 건물을 또 짓게 됐습니다. 재밌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안전하고 튼튼하게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 나중에는 이미지 보여드릴 거지만 일반적인 상가 건물은 아니고 이 전체가 카페가 될 건물이란 말이죠. 건축주분도 저희랑 연령대가 비슷한 고객님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조금 관계가 좀 단단해졌다 해야 되나? 왜냐면 연배도 비슷하고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고자 어떻게 노력도 많이 했고 해서 단단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관련된 영상을 찍으면서 간척지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습득하고 다 배운 다음에 또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외형에 이렇게 모형들이 조금 많아요. 저도 첫 시도거든요. 이게 다른 유능한 건축가들은 이렇게 작업을 많이 했을 수도 있으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양의 다양성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선이 이쁘게 빠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계부터 디자인까지 어떻게 했는지 오늘 영상으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건축주분께서 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막 계약을 해지하니 안 하니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우리가 가용 가능한 자금으로 어디까지 디자인이 가능하고 어디까지 인테리어가 되는지, 그리고 건축주분도 심혈을 기울이는 작품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거를 수용하면서 디자인을 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실 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해진 그 공사 금액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넣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에피소드에 관련돼서는 제가 한 번 더 썰을 풀게요. 이거는 이제 지금 한 편으로 정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거는 다음 편에 비하인드 스토리로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건축주분도 나와 주실 수 있으면 같이 출연해서 동반 촬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약간 신비주의 컨셉이기 때문에 촬영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요청을 한번 드려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건축주 요청사항이 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일단은 요청을 하셔서 해결한 사항들도 많고, 여기 보면은 우리 설계팀에서 메모를 해놨네요. 시공사 확인사항, 가시설 합벽 시공 검토, 외벽부터 시트 파일, PF보드, 옹벽 타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걸로 할 것인가. PF보드 단열재로 시공할 경우 파손이 없을까 하는 그런 의무사항도 있는 거고요. 내 단열로 할 경우에는 지하층이 면적 9평 정도 물음표가 되어 있네요.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지하층 디자인 자체를 9평 좀 더 늘려서 공사할 방향으로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층 바닥을 외단열로 할 것인지 내단열로 할 것인지, 뭐 내단열로 하면 5층의 반자 높이가 좀 줄어들 것이고, 외단열로 할 경우에는 뭐 옥상층 턱이 일제히 높아져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방전기통신 감리를 선정해야 되고, 설비 같은 경우에는 공기순환 장치를 신경을 써달라라고 확인사항으로 놓은 상태네요. 건축주 요청사항이 떠있네요. 건축에 관련돼서는 지하를 외단열로 해가지고 꼭 내단열로 해야 된다면 물탱크실 내부도 단열을 좀 요망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줄을 쫙쫙 꺼놨네요. 외단열로 하기로 했나 봅니다. 지하층 준불연 단열재를 PF보드로 가능한지에 대한 요청이 있었네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단열재 관련해서는 에너지 전략 때문에 사용할 단열재 시험 성적서를 먼저 주시면 그걸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단열재 관련해서는 허가 파트에 에너지 파트가 있어요. 에너지 파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험 성적서를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정을 내립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허가가 이미 난 에너지 전략에 맞지 않을 경우에 다른 걸로 다시 시공을 해야 해서 먼저 일단 이 부분 시험 성적서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참고로 단열재는 중불연 단열재 이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거 한 번 더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15인승 작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건축주분께서. 설비 관련해서는 공기순환장치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를 하셨고, 화장실 전층에 에어컨을 설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배운 사람이야. 이게 확실히 배운 분이야. 이게 화장실에 에어컨이 있으면 굉장히 쾌적하죠. 여름에 굉장히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볼일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거 좋아요. 저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하층부터 1층까지, 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2층부터 5층까지 설치를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층 개별 계량기를 설치를 해달라, 위치는 계단실에 넣어달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 신청 대지가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지상 1층부터 뭐 도로 점용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땅을 거진 다 쓰죠. 싹 다 쓰는 형태입니다. 땅이 조금 여유로우면 뭐 주차장도 여유로울 것이고, 지하층이나 뭐 공사 여건도 굉장히 좋을 것인데, 난해한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공사 부지가 좁다. 신청 대지 자체가 좁기 때문에 공사할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좁다.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적재할 수 있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적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 옆에 대지를 임대해서 사용해야 되고, 공간을 조금 넓혀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간척지이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서 물의 높이, 높낮이가 틀려지죠. 그러면 이제 지하로 3m 이상 팔 경우에는 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유도리껏 뺄지에 대한 고민도 저희는 많이 하고 있고요.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지구 단위구역, 기타 공원.
지역 단위구역, 이게 지역 지구 단위로 묶여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룰을 따를 수밖에 없는 지구입니다. 21m라는 높이 제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높이도 못 올려요, 건물을. 그리고 대지 면적은 480회배에 145평, 건축 면적은 321.90이니까 정상공을 이용하면은 97평이고요. 그리고 연면적은 총 면적은 449.0, 450평 정도가 되고요. 자, 이게 건폐율의 67%를 차지합니다. 법적으로는 80% 이하. 자, 용적률은 400% 이하인데요. 용적률을 다 채울 수 없는 이유가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 21m, 우리 이빠이 최대한 맞췄죠. 20.85m로 최대한 맞춘 상황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고요. 주차 대수는 8대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0회배당 한 대라고 선정이 되어 있고 1484.5회배를 180으로 나눴을 때 8.25대라고 떨어집니다. 8.5면 9대가 필요한 거죠. 한 대가 더 추가됩니다.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이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제외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 면적은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요. 오수는 하수 처리장에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2층부터는 5층까지 똑같은 평수를 차지하고요. 지상 1층이 제일 작게 돼 있어요. 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계, 이 주차한다고 진짜 힘들었어요. 일단 저희가 인도고요. 여기는 도로 점용을 받아서 주차를 8대를 넣어야 되는데 이 간격이 6m가 돼야 되고 주차 때문에 계속 도면을 바꿨어요. 일단은 최초에 지하층을 파지 않기로 했단 말이죠. 공사비도 공사비고 간척지기 때문에 불안해서 제한 안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하에 베이커리 시설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효율적인 방법은 지상 1층은 이렇게 가고 지하에 베이커리 시설을 전체를 다 쓰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물탱크실을 넣고 차를 8대를 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럼 1층에도 또 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다, 그냥 지하를 전체 베이킹 시설로 쓰자 하고 결정이 낸 상황입니다. 지하층 공간이 협소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협의를 많이 했어요. 물탱크실도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근데 물탱크실을 옥상에 올리면 옥상을 쓰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지하층으로 넣게 되면 펌프에 대한 어떤 설비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결론은 지하층으로 하기로 했어요. 옥상층에 올라가면 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쪽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해서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층으로 옮기게 된 사안입니다.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배수실이 있고요. 계단실이 있고 세탁기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무실이 조그맣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쇼케이스가 쇼케이스 굉장히 베이커리실이 크죠. 건축주께서 지금도 카페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케이크를 굉장히 잘 만든다고 주변에 평판이 있죠. 그래서 꼭 이렇게 베이커리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베이커리실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시트 방수 시공 외부 합벽 시공 시 이게 불가능하다. 합벽은 뭔지 알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쓴다고 가정할 때 땅을 이렇게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파고 이렇게 벽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시트 방수를 할 경우에는 이쪽 방수하고 이렇게 방수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 벽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만들기 위해서는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만큼 또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작업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만큼 땅을 더 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우리가 땅이 굉장히 협소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땅을 이렇게 파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상황이에요. 합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벽이 있으면 땅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벽을 바로 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콘크리트를 바로 친다는 거예요. 이 땅 안 파고, 예를 들어서 이게 땅이야. 이게 옹벽 시공을 해서 하려면 이 땅을 밑으로 다 파서 이거를 이렇게 옹벽을 올려야 돼. 이렇게 하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협소하기 때문에 합벽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땅을 여기는 안 파고. 그런 다음에 이 벽체를 세운 다음에 이 땅도 이렇게 올려서 지하층을 형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땅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 합벽 시공하면은 이 시트 방수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의 어떤 방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상 1층에서 차가 지하층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램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차 하부가 땅바닥에 안 끓기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돌아서 쭉 램프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램프를 만들어서 차 8대를 다 대기 위해서는 이 땅 전체를 다 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 지금 신청 부지 전체를. 그러면 이제 흙막이 공사를 해야 되고 땅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하층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엄청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에 결국 주차장은 안 됐고
뭐 베이커리실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2층, 3층, 4층하고는 다 똑같아요. 나중에 디자인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목재 루버로 이렇게 우리가 뒷모습을 이렇게 모양을 잡기로 했었단 말이죠, 처음에. 보시면 여기 뒤쪽에도 길이 있고 앞쪽에도 길이 있어요. 그러면 앞쪽에서 볼 때의 아름다움과 뒤에 도로로 통해서 이동하면서 보는 배면의 아름다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뒤에도 이렇게 디자인에 힘을 썼단 말이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공사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내부 디자인 할 때의 금액이 모자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주와 저희하고 협의해서 과감하게 이쪽 부분을 삭제를 했어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하고 이쁘게 보일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새롭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배면은 여기가 정면이에요. 정면에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단 말이에요. 라운드를 잡아서 입체적으로 건물을 형성을 시켰습니다. 이거를 도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한 번에 그림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면 영상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보시면 이쪽 부분 있죠. 요 부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물을 이렇게 이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어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는 게, 이런 거 고민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이게 기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 요 뒤에는 넓은데 앞에는 좁아요. 지금 여기는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다. 그러면서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아치 형태가 되면서 위에는 라운드로 형성을 시키는 전면뷰가 이런 거예요. 옆에서 보면 좀 더 많이 티가 나죠. 자, 여기서 이 건물 중에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 엘리베이터실. 이게 없으면 진짜 좋을 텐데 이거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고안해낸 게 막 이렇게 투명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낸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면,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여기 뒤에 막 나무가 있었고 막 이게 있었는데 최대한 정갈하게 창문을 뺐습니다. 규율에 맞게 정갈하게 창문을 빼서 마감 공사를 하고 노출 계단을 형성시켜서 디자인적 요소를 살렸어요. 여기 있는 원형 기둥이 잘 보시면 끝까지 올라가요. 여기 있는 원형 기둥이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이 건물에 대한 웅장함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보면은 이게 원형 기둥이 여기까지 올라가 있잖아. 여기도 원형 기둥이 쭉 올라가 있죠. 자, 이 부분이 좀 사실 웅장함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노출 계단은 조금 더 디자인 요소를 살려서 사람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겠죠. 배면부터 한번 보자면 3D 이미지는 이 정도가 되겠네요. 뒤에서 차 들어와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앞에서도 걸어올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둥은 쭉 올라오게 되고 1층, 2층, 3층, 4층, 5층입니다. 5층 위에 루프탑을 또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건축주께서 원하는 게 효율성이었어요. 디자인도 좋지만 내가 가진 모든 땅을 쓸 수 있게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규모를 크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규모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 요소를 다 이게 접목시키지 못했는데,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요소가 들어가다 보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게 계단도 좀 이쁘게 만들려면 조금 돌아가는 계단도 만들어주고 앞에 건물을 조금 모양을 주기 위해서는 실제 인테리어나 실제 활용에 들어가는 자금 투입이 아니라 단지 보여지는 거에 이제 매스를 또 붙여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보다 그냥 조금 현실성 있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해서 최대한 디자인 요소를 빼고 포인트만 살려서 정면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CAD를 통해서 건축 개요를 한번 알아봤고요.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3D 작업한 내용물을 가지고 외부에 대한 형태를 한번 다 같이 봤습니다. 이렇게 간략한 설명만으로 이 건물에 대한 설명이 절대 끝날 수가 없어요. 에피소드들이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이렇게 뭉쳐가면서 건물이 형성되는데 이 한 편의 영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드리기가 굉장히 힘들다. 규모보다는 작품성이 계속 가미를 하다 보니까 협의한 내용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인테리어에 관련된 얘기들, 에피소드들, 도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프로젝트 S연장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